라이프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몇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를 챙겨보게 될 것 같은 이유죠. 예. 왜냐하면 라이프 머리 숱이 있는 감독들의 희망, 나겔스만이 레드불의 자본의 힘이고 독일 제패를 노립니다. 예, 어쨌건 그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일단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총 6명을 영입을 했는데요. 백업 골키퍼인 차우너, 그리고 이제 백업 왼쪽 측면 수비수인 칸디두, 그리고 또 이제 백업 공격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인 은쿤쿠, 그리고 이제 예전에 6개월 동안 2017-18 시즌에 6개월 동안 뛰면서 나름 대박을 쳤었던 루크만. 원래 지난 시즌에도 영입하려고 했는데 영입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마침내 영입을 했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아쉽죠. 하네스 골프. 잘츠부르크의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 나름 되게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잘 그랬으면은 라이프치히는 그 폴스베리를 아낌없이 버렸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선수가 U21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세르비아하고의 경기에서 악성 태클에 심한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아마 다음 시즌 무조건 못 나오고 그 이상도 빠질지도 모를 정도로 좀 심한 복합 골절을 당했습니다. 네. 이제 안파두를 임대로 데려왔죠. 첼시에서. 랑닉이 이제 총괄로 뉴욕으로 갔죠. 예. 네. 그 키커즈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즌 프리뷰를 제목을 정했냐면요. 님 스바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테이크 투예요. 두 번째 장 뭐 이런 의미인 건데 랑닉의 시대가 떠나고 네, 끝났죠. 예. 랑닉을 아예 단장에서 그 라이프치히 단장에서 레드불 예. 총괄 사장 뉴욕 레드불 총괄 사장으로 보낸 건데 뉴욕 레드불로 간 거예요? 예. 그냥 전체 아니요. 아유. 약간 그러니까 좌천된 거에 가까워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거네. 그냥 직책 자체는 올라갔는데요. 원래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나겔스만과 랑닉이 과연 공존이 될 것인가. 둘 다 자기 철학이 강하고 둘 다 자기 그 고집이 강한데 둘이 과연 공존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려점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결국 그러니까 레드불의 선택은 둘을 띄워놓는 거. 그래서 랑닉이 자기 감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떴구나. 예, 그래서 첼시 감독 부임설도 있었고요. 네, 루머들. 예. 그게 그러니까 좀 나겔스만한테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이제 그냥 랑닉의 시대는 저물고 나겔스만의 시대가 왔다라는 식으로 조금 간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일단 그 라이프치히의 시즌 전망을 얘기를 하자. 그 예상 선발 라인업을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는 일단 그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거거든요. 3-4-1-2 포메이션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오르반. 이게 오르반을 좋아. 이게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호펜하임에서 백스리를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프리시즌을 봤었을 때 프리시즌에서 나겔스만은 4백을 활용했습니다. 3백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프치히의 원래 포메이션인 4-2-2-2 이게 워낙 왜냐면은 팀 자체도 이거에 맞게 구축이 되었으니까. 제가 여기 이름을 잘못 적었네요. 자비천대 라이머로 잘못 적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 자비천입니다. 폴스베이 옆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비천인데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이아몬드 사사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프리시즌에 쓴 것들을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랑닉을 추모하는 건가요? 랑닉의 포메이션 아닙니까? 사이는 랑닉의 포메이션이긴 하죠. 다이아 사사이는 로제 레스트 인 피스 랑닉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예.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프리시즌에서는 이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하긴 했었어요. 많이 활용을 하긴 했었는데 뭐 만듦새는 어때요? 뭐 지금 프리시즌은 매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나겔스만이 좀 승질을 냈습니다. 선수단에게 특히 그 골이 안 나오고 있어요. 베르너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포울센이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가 성적을 잘 낸 거에는 포울센이
이상하게 골을 잘 넣었거든요. 포울센은 원래 골을 못 넣는 네, 그쵸, 공격수거든요. 포울센은 2부 리가에서도 가장 골을 많이 넣었을 때가 5골이었어요. 그 정도 골을 못 넣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지난 시즌에는 15골 넣으면서 얘가 이상하게 골을 많이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지금 프리시즌 와가지고는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골을 못 넣으니까 계속, 그래서 지금 프리시즌에서 못 이기고 있거든요. 패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겔스만이 좀 포울센에 대해서, 그 애가 포울센이 아닌 거야. 선수단 전체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문했는데, 어쨌건 뭐 나겔스만이 이렇게 지금 프리시즌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뭐 저기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처럼 결국 이걸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백스리로. 예. 워낙 이걸로 호펜하임에서 재미를 봤던 것도 있고, 호펜하임에서도 매 시즌 초반에는 포백을 썼어요. 포백을 썼다가 안 돼서 3백으로 가고 이런 네, 맞아요, 식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언제든 백3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좀 빠르게 레버쿠젠 이야기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파 카드네요. 예. 레버쿠젠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네. 예, 이 여담이지만 이 능력치에 관해서 불만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쨌건 예,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르바이하고 아밀이 호펜하임 듀오를 한꺼번에 영입을 했고요. 심지어 그 레버쿠젠에는 폴란트도 호펜하임에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레버쿠젠 무슨 뭐 호펜하임에서 선수들 다 데려가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건 예,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자원이었던 디아비, 그리고 또 이제 싱크라벤 아약스의 그 멀티 측면 자원, 측면 수비수하고 측면 미드필더하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보슈 밑에서 주전으로 뛰었었다가 부상 때문에 조금 예, 그러면서 이제 밀려나게 된 탈리아 피코한테 이제 주전 자리도 내주게 된 선수인데 보슈랑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그 키커지 같은 경우는 레버쿠젠에 대해서 다스 도이체 아약스, 그러니까 독일 아약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보슈의 영향이 크죠. 저희가 그리고 뭐 저희 프리미어리그는 안 했습니다. 오늘은 라리가랑 분데스리가, 특히 이제 분데스리가 중점으로 프리뷰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레버쿠젠이 전반기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52.1%밖에 안 됐지만은 보슈가 부임하고 후반기 때 67.8%로 유럽 5대 리그 전체 점유율 1위. 맨체스터 시티 이런 팀들도 다 꺾고. 그리고 또 이제 패스 횟수도 전반기 때는 485회였으나 후반기 때는 719회.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이요. 그러니까 이게 맨시티보다 저게 수치가 높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쓱쓱 보고 넘어갈 수치가 아닙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어쨌건 브란트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게 상당히 컸었는데요. 결국 아까 얘기한 그 여러 선수들을 노리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외대구르도 영입을 시도를 했었고, 리카 에르난데스는 물론 그 측면 수비수지만요. 어쨌건 그 외대구르 영입을 시도를 했었는데 브란트의 대체자로 외대구르가 소시에다드로 가버렸죠. 예, 그걸 선택했죠 본인이. 네. 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솔직히 말하면 레버쿠젠을 보내고 싶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카르바할 때 재미를 봤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나가니까.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외데고르가 그 레버쿠젠을 선택해 주기를 바랐었다라고 하는데, 선수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속 뛸 거라면은 라리가의 적응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시에다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아미리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미리를 브란트 대체자로 영입을 하게 된 거고요. B 띄울까요? 예, 자, 이거 이제 플랜 A, 예. 김현 기자님의 예상 포메이션이고요. 플랜 B는 지난 시즌 막판에 예, 재미를 봤던 포메이션. 네.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다뤘었죠? 예, 다뤘었죠. 변칙 3, 4, 2, 1 네. 포메이션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 때 이제 그가 아미리가 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렇죠. 예, 브란트와 함께 이제 점진 배치되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김현 기자님이 예상하는 플랜 C입니다. 예. 4-2-3-1이죠? 예. 4-2-3-1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건 그 하버츠의 그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아랑기스하고 데미르바이도 동시에 좀 공존시키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433보다 4-2-3이 조금 더 밸런스적으로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2-3이 좀 이뻐 보이지 않나 싶은 좀 네. 그것 때문에 예, 한 건데 기본적으로 아마 보쉬는 4-3-3을 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약스 쪽은 4-3-3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예, 그쪽은 예, 4-3-3 매니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볼프스부르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볼프스부르크는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 린츠의 감독이었던 그 글라스너가 부임을 했는데요. 일단 그니까 전임 감독이었던 라바디아가 성적은 상당히 좋게 냈잖아요. 네, 잠시만요.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JTBC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위에 말씀하셨는데 분데스리가 JTBC고 라리가는 저희 스포티비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리그왕은 뭐 아시다시피 SBS 스포츠에서 이제 올 시즌은 중계를 맡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예. 볼프스부르크가 지난 시즌에 6위라는 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라바디아가 경질된 이유는 재미없는 축구였거든요. 네. 롱볼 축구였고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보내주고 최전방에 이제 백호르스트라는 장신 공격수가 그걸 받아내가지고 우당탕탕해가지고 골 넣어가지고 이겨나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은 냈는데 재미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감독을 바꿨고 그래서 이제 키커즈 같은 경우도 그 시즌 전망, 시즌 프리뷰 제목 볼프스부르크 부제를 이렇게 적었어요. 아르바이트, 슈파스 운트 슈피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일하다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스파스는 재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피드는 말 그대로 스피드. 네. 재미있는 축구를 스피디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클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개겐 프레싱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예, 예.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넘어가죠. 네. 그리고 세리에 스포티비 맞습니다. 세리에도 스포티비 이번 시즌에 합니다. 아마 뭐 세리에는 한승민 의원이 있기 때문에 뭐 유벤투스가 사정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헬레스 베로나가 승격을 했기 때문에 쭉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선수 보강을 좀 하긴 했습니다. 뭐 잠깐만요. 예. 이런 잘못 건졌다. 예.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선수 보강에 있어서 조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브라질 선수들이 늘어났다. 네. 일단 물론 윌리엄은 원래 있었던 선수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상단이 윌리엄입니다. 이게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마우스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옥타비오라고 이제 왼쪽 풀백을 이게 왼쪽 구석에 있는 선수가 이제 옥타비오르고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선수가 이제 빅토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바로 그 글라스너 감독과 함께 린치에서 넘어왔어요. 글라스너 감독의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르지뉴, 그러니까 사리의 조르지뉴입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은바부를 바제에서 영입했죠. 은바부는 브라질리언이 아니니까 여기서 제외가 되긴 했는데요. 명단에서. 예,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 라인업이, 잠깐, 이거보다, 죄송합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일단,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3백이네요. 예, 백스리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라보기가 중앙 수비수, 그러니까 리베로로 내려온 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인 거죠. 실제 그 길라보기, 그 현재 프리시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슐라거도 영입을 했어요. 슐라거는 이제 자이츠부르크에서 영입한 선수거든요. 예. 은바부 영보이스 아닌가요? 했는데 맞습니다. 영보이스입니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김현민 기자의 예상을 한번 보시죠. 저 역시도 뭐 비슷하네요. 베스트는 비슷해요. 예, 베스트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플랜 B죠. 이게 왜냐면은 플랜 B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러니까 공격수 영입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볼프스부르크가 그래서 뭐
필립 영입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그 아직까지도 필립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건 결국은 은메차를 임대로 데려왔거든요. 막판에 매체스터 시티 유망주인 은메차를 데려왔는데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플랜 B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은바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원래 중앙 수비수에서는 약간 수비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바부를 백3의 윙백으로 서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은바부는 도리어 백3를 쓸 때는 수비수로 중앙 수비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백3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프랑크푸르트. 지난 네. 시즌 굉장히 핫했죠?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요비치하고 알레가 둘 다 동시에 떠나면서 공격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비치가 떠난 사이에 요벨리치를 영입했습니다. 짭짭 요비치. 예, 실제 둘이 같은 갑자기 크르베나 배우가 지베즈다? 스페스타 유스 출신이고 둘 다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요비치가 이적하고 요벨리치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주전 공격수가 됐었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됐는데 또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갔죠. 네. 어쨌건 프랑크푸르트는 조금 전력이 많이 약해진 건 맞아요. 공격 쪽에. 일단 그 유로파리그 2차 예선에서 파시엔시아가 이제 요벨리치가 1차전에서 교체 출전해가지고 데뷔골을 넣었고요. 2라운드 그 2차전에서는 파시엔시아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또 2대1 승리를 이끌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건 알레하고 요비치가 동시에 나간 자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현재 프랑크푸르트는 여전히 선수 영입을 좀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노리고 있거든요. 일단 그 힌터레거하고 소우하고 코어가 1200만 유로, 900만 유로, 그리고 또 이제 800만 유로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1, 2, 3위를 사이좋게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긴 했는데 뭐 그래도 공격 쪽에 일단 트람 영입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왜냐면 렌노브르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골키퍼인 렌노브르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랍을 완전 영입을 지금 시도 중에 있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트랍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쪽에서는 모렐로스랑 이제 필립 그 도니스 모렐로스는 그 레인저스 공격수거든요. 모렐로스하고 이제 막시밀리안 필립 그 도르트문트 그리고 또 이제 도니스 슈투트가르트 베나르파 그 리베리 이런 다양한 선수들과 링크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최소 모렐로스나 필립 정도는 영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데스리가 예상 포메이션 보셨고요. 이것은 이제 김현민 기자님이 생각한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 베스트 11입니다. 근데 여기 니콜라이 밀러 같은 경우는 공격 백업 공격에 있는 니콜라이 밀러 같은 경우는 주전급이 절대 아니고 얘는 아예 그냥 방출 대상자거든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 카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솔직히 말하면 공격수 영입하고 레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추가적인 보강이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 B죠? 같은 건데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 다운받았나봐요. 됐어요. 그냥 없애죠. 플랜 B 있는데 플랜 B가 잘못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김현민 기자님의 최애팀 페루 브레멘입니다. 하노버에서 2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바로 떠난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필크루크하고 하닉하고 둘 다 브레멘 유스 출신이에요. 그 브레멘에서 데뷔를 했었는데 브레멘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이제 하닉 같은 경우는 니른베르크하고 하노버를 거쳐서 브레멘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또 필크루크 같은 경우는 어디 갔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필크루크도 하노버 거쳐가지고 이제 브레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2명의 공격수들이 돌아온 거. 막스 크루제가 떠나면서 2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공격진을 채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닉은 이제는 좀 맛이 많이 간 선수고요. 하닉이 슈투트가르트
하노버, 그리고 또 이제 필크루크가 니른베르크 하노버.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예. 뭐 그런데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441을 가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 433이라고 적혀있네. 433이라고 네. 적혀있는데 다이아몬드 441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433은 조금 더 측면 윙포워드들이 서는 건데 이건 투톱 밑에 처진 공격수 하나가 있는 네. 시스템이니까 다이아몬드 44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브레멘의 최대 강점은 4명의 미드필더죠. 그 3명의 미드필더라고 봐야죠. 클라센하고 누리사인하고 막시밀리안 에게슈타인으로 이어지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이거는 플랜 B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플랜 B. 왜냐면 따로 저게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따로 만들 이유가 없어가지고 네. 플랜 B로는 이제 433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깔이 비슷하니까 제대로 안 보이겠네요. 뭐 어차피 이름이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뭐 보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저기 제2 에게 같은 경우는 요하네스 에게슈타인 그 막시밀리안 에게슈타인 동생입니다. 네. 글씨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줄인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어쨌건 이번 시즌에 좀 프리들을 지난 시즌까지 프리들이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임대여서 그랬지 그가 좀 이번 시즌부터는 프리들 좀 적극 활용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벨리코비치도 부상이고요. 원래 지난 시즌까지 주전 중앙 수비수였던 그리고 또 잠깐만요. 랑카프도 동시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앙 수비수 보강을 위해서 투프락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밀디르라고 라피드 비네에서 만 20세인데 터키 대표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수비 전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오른쪽 측면 수비도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셀라시에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셀라시에 조금 뒤를 이을 수 있는 선수, 그런 의미에서는 또 밀드가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 된다 하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이 피사로 형님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브레멘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브레멘 성적이요? 솔직히 그다지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브레멘이 어쨌건 크루제의 공맥은 너무 커요. 브레멘의 공격의 거의 알파 오메가는 크루제긴 했었거든요. 실제 그 지난 시즌 찬스 메이킹에서는 3위였나 그랬어요. 분데스리가 전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토프락이 온다면은 좀 수비는 도리어 강화가 될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물론 그냥 토프락이 도르트문트에서는 못한다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은 이번 시즌은 좀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도 자체 평가도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슈퍼컵에서 선발로 나올 수도 있었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브레멘 오면 토프락 같은 수비수 없습니다. 네. 아유 그저 행복하죠. 감지 덕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리고 토프락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프라이브루크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네. 저는 훈메스하고 그리고 회메데스보다도 토프락을 더 좋아했어요. 그거 동나이 때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걔네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건 토프락이었는데 그 카트 사고 때문에 전신 화상 입어가지고 그래갖고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던 케이스였는데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네. 파더볼은 왜 파더볼은인데 슈트가트 선수가 나오냐?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이브리가 최고의 선수이자 그 파더볼은의 알파 오메가, 파더볼은 공격의 모든 것. 그 이브리가에서는 적수가 없는 이브리가 메시, 클레멘트였습니다. 네. 필립 클레멘트. 파더볼은을 승격시키고 팀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텍페테이가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디세도르프 얘기할 때 텍페테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샬케에서 파더보르누 임대로 뛰었고 이 선수가 그러니까 클레멘트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도 임대 복귀해가지고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더보르는 주축 선수들이 다 떠났어요. 선수들이 다 떠났는데 영입한 선수들은 2부 리가에서도 주전급이 아닌 선수들을 영입했어요. 약간 백업 로테이션 멤버들을. 거의 듣보잡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파더보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등 1순위인가요? 강등 1순위를 넘어서 분데스리가 역대 최하 승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멤버예요. 노려보나요? 그러나 선수들 명단 자체도 얘가 누구야 싶은 선수들이 많아요.
진짜 그 여기서 조금 알만한 선수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인츠에서 홀트만을 임대로 영입을 했거든요. 네. 왼쪽 풀백 왼쪽 측면에 다 서는 선수예요. 홀트만은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에 3경기가밖에 출전을 못한 선수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콜린스 왼쪽 풀백인 콜린스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휘네마이어도 원래 도르트문트 유스였지만은 별로 못한 선수들이었고 다 그러니까 저 여기 멤버 중에 홀트만 빼고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홀트만은 알아요 그래도? 네. 어떻게 알았네요? 홀트만은 어떻게 알았어요? 제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네. 마인츠 기사 쓰다가 조금 몇 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어쨌건요 홀트만도 유명한 선수 아니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베를린 더비가 예고가 돼 있죠? 예.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분데스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 많이 영입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스포티치하고 겐트너죠. 예, 둘 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 외에도 우자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겐트너, 슈미데바흐, 뭐 스포티치 아까 얘기했고 이런 그 분데스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가세가 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프레멜하고 트림멜이 이 팀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들을 펼치는 선수들이거든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예.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좀 우니온 베를린도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은 왜 불안하냐면요. 분데스리가의 잔뼈가 굵은 늙은 선수들 영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은 많이 얻어먹으면서 또 이제 과거에 그런 명성에만 기댄 현재의 그가 실력적인 부분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그 승격팀들이 실수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슈투트가르트가 강등된 데에는 어쨌건 믿었던 베테랑들의 부진이 크거든요. 제 몫을 해주지 못했기 왜냐면 때문에. 마리오 고메스 뭐 그리고 겐트너도 지난 시즌은 어쨌건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바트 슈투버 이런 선수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 강등이 됐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자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한 게 뭐가 있나요? 사실상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은 어쨌건 이 선수들이 기존의 우니온 베를린 자체가 우니온 베를린은 그게 있어요. 우니온 베를린이 지난 시즌 2부 리가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팀이었어요. 공격이 약하지 수비적인 안정성은 가장 좋은 팀이었거든요. 쾰른하고 파더보르는 공격으로 올라간 팀이에요. 그래서 파더보르는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격 때문에 올라간 팀이 2위한 팀이 공격의 핵심들이 다 빠졌거든요. 다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파더보르는 이대로면은 이 팀은 진짜 분데스리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겠는데 우니온 베를린은 2부 리가에서 가장 어쨌건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은 팀이었거든요. 수비적인 밸런스를 그 선수들이 잘 잡아주는 가운데 분데스리가 경험 있는 선수들이 그런 좀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잘하면서 중심들을 잡아주면은 그럼 우니온 베를린이 도리어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건 분데스리가 그 독일 언론들의 평가 자체는 우니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일단 키커즈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터 미클라스 그러니까 클래스 있는 아르바이트를 클래스 있는 알바생들을 영입했다. 그런 식으로 부제를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8개의 팀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원래 더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내용적으로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분데스리가 프리뷰만 2시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뒤에는 그냥 스스스 넘겼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하면 과했지. 아니 좀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빼먹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기는 좀 힘들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시즌 중에 그 이제 영상 클립으로 저희 방송 찍어서 하나하나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오늘 방송도 뭐 보신 분들은 뭐 이제 놓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풀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풀 영상도 한번 보시고 네.